부산 사상구의 김대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의로 의원님께서 국교위의 지금 위원장의 지금 하이패스 네네. 그리고 출장 뭐 입출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국교위에 상임위원 두 분의 하이패스, 법인카드 그리고 출장 이거를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지금 네, 하십시오. 합니다. 예. 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제가 지금 우선 수도해 주시고 박상규 우리 대교협 회장님, 김영도 우리 전문대학 교육위원 회장님,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 오셨죠? 예, 세 분 마이크로 조금 이렇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상규 회장님하고 김영도 회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5년째입니다. 아니. 저 대교협 회장. 네, 대교협 회장은 올해 3월에 3월이고 김영도 회장님은 예, 저는 9월에 예.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학이 어렵죠. 저도 대학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대학 총장이 극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이 더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 월화수목 금금금이고 우리가 새벽 2시 반, 3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야 의원님들이 다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설계하고 이런다는 충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거 하시더라도 좀 성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급격한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고 학력 인구가 되고 지금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지금 동결되고 있고 지금 대학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대교 회장님 지금 4년제 대학이 지금 전국에 몇 개고 지금 입학 정원이 올해로서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되죠? 지금 4년제 대학은 197개 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사이버 대학은 빠진 상태입니다. 입학 정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입학 정원은 지금 3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만. 네. 전문대 김영도 회장님. 네, 저희는 130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있고요.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림잡아서 지금 45만 명인데 작년에 우리가 태어난 인구가 23만 명이 태어났어요. 올해 이게 아마 23만이 깨질 것이라는 이 예측이 있는데 이게 이 학생들이 태어난 우리 신생아들이 앞으로 7년 후에 초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난 8일 교육부 국감을 통해서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교육부가 너무 지나친 대학에 간섭을 한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이래서 이것을 5조이랑 이것을 가감하게 폐지를 하고 공공성을 띠고 아주 이번처럼 그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이 좀 관리 감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주호 장관도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교협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학 입장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이 다가올 미래를 위한 법 개정의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영도 회장님. 네, 전문대학교 입장에서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큰 방향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등교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8년에 이제 고등교육법이 제정돼서 지금 한 26년 동안 이 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간에 고등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를 수 있는 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제가 지금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하고 지금 협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야당 의원님들 전체 지금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26번이 이게 일부 개정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할 것 없이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을 하자 이런 뜻인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우리 저희도 김영도 동의합니다. 회장님 동의하시죠? 예. 자,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대교협 회장님, 전문대 협의회 회장님께서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동의하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하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반발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기조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설득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이게 좀 현실화에 맞게끔, 왜냐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지금 대학 등록금이요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못해요. 아십니까? 네, 그거 지금 정확하게 조금 한번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우리 고전 번역원 원장님, 저는 오늘 어제로서 우리 한강의 기적이 3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것으로 이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가 먹고 살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 한강의 기적. 두 번째,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세계 탑10 교육의 힘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이런 강국으로 변했다는 한강의 기적.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일본의 외신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치고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이거 한강의 기적, 네, 세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 번역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데비라 스미스라는 젊은 여성이 번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왜 노벨 문학상을 그동안 못 받았냐,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께서 너무 한글을 잘 만들어 가지고 번역이 안 돼. 검으면 검는 거지 까무잡잡하다 이러면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이런 그 데비라 스미스 같은 분을 번역원에서 좀 초청을 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배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우리가 앞으로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또 한번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적극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번역원도 아주 좀 많이 국민들이 공감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상문학상이라든지 동인문학상이라든지 일본의 아쿠다 류노스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부커상이라든지 이런 우리도 중요한 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전 번역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재단의 우리 이강복 이사장님 나오 계십니까? 네. 중국의 첼런 개혁에, 중국말이 내가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천인 개혁, 우리가 정말 첼런 계획, 그 다음에 치민 계획, 계명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그 많은 이공계 학자들이 있는데도 외국에서 뽑아오는 겁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뽑아온 겁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는 34만 명이 이공계가 유출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의대로 간다. 이런데 지금 중국은 이공계로, 한국은 의대로,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지금 이 연구재단에서 이거를 조금 심각하게 좀 고려해가지고 이공계도 키우고 인문계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의원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지금 부처와 재단이 협력해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 정권이 잡았던 진보 정권이 잡았던 균형 있는 연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치관이 전부 다 다른 것 같고요. 네. 제가 그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연구재단의 공공기관의 이게 역할이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균형 있는 뭐 이공계는 그렇더라도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균형 있는 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잘 저기 우리 문정부 존경하는 문정복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 번씩 토를 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정신병자다 그 말은 여기 국회에서 왜냐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래 하고 자 우리 제가 전록을 못하고 위원장님한테 왔는데 우리 박지향 우리 지금 이사장님이시죠? 제가 이 박지향 이사장님 책을 많이 거의 다 지금 제가 읽었는데 박지향 우리 이사장님도 학자 시절에는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직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 국회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온 분들이고 지금 이게 교육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되는데 학자의 입장과 지금 여기에서 대국민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말씀을 가려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기관장님들 여기는 그저 국회 교육위원회입니다. 다들 학자시고 아주 그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정서법은 두 가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첫째, 한일 관계에 굉장히 예민하고 두 번째, 교육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학자 시절에는 얼마든지 자기의 표현을 하고 학문의 자유를 할 수 있지만은 공직에 와 계실 때는 조금 답변을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이게 지금 가시밭을 걷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오랫동안 35년 동안 제가 대학에 교수와 총장을 했기 때문에 늘 대학을 걱정합니다. 고등교육을 걱정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교육의 힘이었다. 이렇게 보고 늘 대학을 떠나왔는데도 이 대학을 걱정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신청하는데 우리 대교협 회장님 지금 앞으로 이 대학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학령 인구 감소가 지역에만 문제도 아니고 사실 지역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도 역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라든지 국가교육위원회든지 다각도로 좀 심각한 우리가 비상사태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통합 이것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김영도 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문대학이 지금 130여 개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대학 협의 회장님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전문대학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한 해 100만 명의 출생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들이 산업화하면서 양적으로 팽창을 했는데 이제 질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교수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는 다양한 교수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또 실제 도시나 군소도시에 산단에 필요한 인력은 현장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대학에서 대부분 양성을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교육은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와 같이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또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접근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학생 문제는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자 문제 어떤 걸림돌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유학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에 스타디 코리아 10만 명 유치 그렇게 해서 지금 10만 명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현 정부에서 스타디 코리아 300K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해서 2028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벌써 20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유학하고 지금의 유학은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공부하고 돌아가는 단지 부족한 우리 한국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러한 유학생 유치였다면 지금 지역사회는 청년 인구의 부족으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주영 유학 와서 공부하고 현지 그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는 유학 정책으로 비자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학에 대해서 한국에 취업을 선호하는 그런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요. 지역 소멸 문제는 결국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영 유학을 적극 대학들이 접근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정주영 교육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학생들은 돌아가는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보다는 한국에 잘 정주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에 사는 소양, 법령과 같은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을 교육해서 취업해서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학생이 오면은 학생이 와서 안정적인 정주행이 되려고 하면은 어머니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해서 한국말을 가르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병원에 뭐 요양사가 부족하다든지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법무부에서만 그 문을 열어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 경북에서는 유학 온 학생들의 부모를 계절 근로자로 초청을 해가지고 또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이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가족이 같이 와서 현재 우리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이런 인력 부분을 그 부모들이 담당을 해준다면은 현재 우리 복지 부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 기조실장님 모셨죠? 네. 자, 이거 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법무부, 우리 산자부, 교육부하고 이 세 부처가 조금 협의를 해서 이 비자 문제, 산업 인력 문제를 좀 교육부에서 선도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진전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부처 간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대교협, 전문 대교협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왕에 일어서신 김에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과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내가 특정한 대학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대학을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인원을 3,000명이 입학 정원이면은 3,000명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또 대학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체를 한 반은 서울에 놔둔다든지 3분의 1을 서울에 놔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학은 건을 들고 수도권 정비 개혁법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답변이 이 수도권 정비 개혁법상 과밀 억제 권역이 서울이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증언이 어렵다 현행 법령상으로. 그래서 조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 역시 의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서울이 과밀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가 과밀 지역이에요. 1,400만 명이 넘고 서울에는 지금 1,000만 명이 무너졌는데 그걸 옛날에 그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대학 통합을 하고 어떻게 대학이 좀 퇴출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인원도 줄이고 대학도 줄이고 이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대학의 인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고등교육법을 전면 이거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 교육부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협의해보고 다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지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현황 시스템을 보니까 1,240만 명을 이게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단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이랬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한 2,800억 정도 들어서 지금 예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800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그 단계가? 에타 신청에서 이제 에타 첫 번째 단계를 지금 넘어서서 올 12월에 이제 그게 지금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중단이 발생이 되고 뭐 이게 해킹이 된다든지 이거라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지금 걸림돌입니까? 우리 국회에서 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대식 의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장학재단이 굉장히 엄청난 그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대법원 모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그 시스템을 우리 이 장학재단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 학자금 이래 그 최신화 작업 이런 걸 할 때 이제 거기 저기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14년이 돼가지고 좀 노후화돼가지고 그래서 2년 전부터 그 작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에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진행 중인데 지적해 준 그런 사항을 잘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면은 우리 교육위는 여야가 협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릴 때 중간 중간에 그 프로세스를 우리 의원실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협치의 상징인 김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사학자답게 이야기를 해서 좀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재단 이사장님, 예, 저 전체 예산 말고 우리가 이제 이사님은 이제 공대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연구재단에서 1년에 이공계와 인문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예산을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공계는 5조가 좀 넘고요. 5조가 넘고, 예, 그리고 인문사에는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예. 그러면 1년에 5조 3천억 정도를 지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인재 양성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세계 두 번째로 R&D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까? 두 번째 정도 됩니까? 아니, 규모는 두 번째가 아니고요. GDP 대비 두 번째입니다. GDP 대비 두 번째죠. 그런데 성과는 아주 미흡하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가 영국의 내추럴지에서 발표한 건데 그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동의하죠? 네이처 인덱스는 예. 투자에서 나오는 결과를 봤는데 결과가 기초 과학 중심으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기초 과학만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많은 분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응용 개발, 응용 연구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공계 인재가 이렇게 유출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도형 R&D로 바뀌어야 되고 선도형 인재 양성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괴리가 생기면서 네. 인재들이 지금 현재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 개발비가 예. 우리 이사장님 생각에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로 수도권에 집중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들이고 이거 지방의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수도권 집중이 생기는지를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재와 그 R&D 인프라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기대를 하고 있냐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오늘 국감에서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언급하면 그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혁신. 그거는 지난번 예, 국감에 나왔는데 저는 라이즈 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아니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 산업체가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서 그것이 뭐 지역 발전, 인구 감소, 그 산업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잘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제 전공이 그쪽인데 지금 10년 동안에 34만 명이 지금 이공계 이게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떠났어요. 예.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저는 심각한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인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점점 국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 인재가 또 우리나라에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인재만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뭐 미국의 인재도 그렇고 일본의 인재도 있고 중국의 인재도 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저희도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저 이사님 제가 네. 원하는 답을 지금 말씀하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해외 동포가 지금 750만이 지금 해외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럽의 한 나라의 국가거든. 우리는 교육률이 높아서 내 자식만큼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한 씨앗이 오늘날 뿌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의 탑 10으로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교육의 힘이라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연구재단에서 5조 3천억 정도를 쓰면서 해외에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 이 모국에 와서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싶고 모국에 와서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일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런데 저 예산은 좀 집행되고 지출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규모는 잘 모르겠고요. 예. 여기가 이제 브레인 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 풀 플러스도 있는데 이제 브레인 풀 사업이 외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한다든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한강 우리 작가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 대단한 대한민국의 물론이죠. 자부심이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 인문학 쪽에도 사실은 문화라든지 이런 게 뭐 지금 뭐 이번 제가 여름에도 지금 이집트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지금 한국 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인문학 쪽에서 많이 좀 유도를 해가지고 좀 연구재단에서 거기에 각별한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문학은 더 중요해진다. 인문사회학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이 아주 필요하고 그것도 저희도 뭐 부처와 국회랑 재단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지금 지금 이 정책이 학생 1인당 책 한 권을 도서관에 비치하게 돼 있어요. 사게끔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잘 몰랐고요. 예. 이러한 것이 지금 책을 많이 이게 많이 좀 하고 문제 한강 작품가들 많이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재단에서 저는 한번 충분히 좀 검토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를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